예,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는 바이든 인프라스트럭처 관한 일이었거든요.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6월 25일 날 나온 JP모건 자료고, 예, 지금으로서는 이제 통화정책 쪽에서 약간 이제 재정정책 쪽으로 약간 투자에 관심이 좀 양분되고 있습니다. 6월 24일 날 현지 시각으로 인프라 관한 협상이 좀 타결이 됐죠.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좋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계속 시장이 올라가고 있죠. 근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사실 디테일한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. 어찌됐건 간에 민주당의 핵심 인사와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이 $600 빌리언 달러에 관한 뉴 인프라스트럭처 스펜딩이거든요. 5년 동안.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일단 동의를 한 거고요. 이번에 합의된 거는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죠. 한마디로 뭐 실질적으로 도로, 교통, 뭐 공항, 항만 뭐 이런 거거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인프라고, 나머지는 사실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휴먼 인프라스트럭처예요. 요거는 사실 인프라 정책이라고 좀 보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복지 정책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. 그거에 관해서는 상당히 민감해요. 왜냐면 그거를 이제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, 그럼 필연적으로 이제 기업들, 고소득자들이죠.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거든요. 그것 때문에 그동안 이제 뭐 한이 많이 계속 진통이 있었는데 좀 머리를 쓴 거죠, 민주당에서.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계속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정권의 모멘텀을 좀 잃을 수가 있으니까 공화당도 쉽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노후화된 인프라 설비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먼저 통과시키고,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전략을 세우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, 중요한 거는 이제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내용도 사실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좀 모호해요. 그런 게 좀 약간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것 같고, 물론 이제 민주당을 하여금은 여기 보면 리컨실리에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,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공화당이 끝까지 반대를 해도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 다수기 때문에 찍어 누르겠다는 거죠. 막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. 부통령의 한 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진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, 사실. 왜냐면 민감한 건 다 몰아버렸거든요, 여기다가. 그래서 증세에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. 근데 바이든 대통령으로 봤을 경우에는 사실 이 두 번째 이 휴먼 인프라스트럭처를 빼고 만약에 이제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만 하는 건 사실은 좀 큰 의미가 없어요. 사실 이번 그 민주당이 이제 가장 크게 밀어붙이고 싶은 게 사실은 이 휴먼 인프라스트럭처거든요. 좀 지켜봐야 됩니다.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도로라든지 공항 설비 이런 게 굉장히 노후화된 거는 공화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 되게 쉬웠다. 근데 휴먼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. 앞으로는 뉴스가 좀 약간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어찌됐건 간에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모멘텀이 돼가지고 시장이 올랐고요. 그래서 US 인프라스트럭처 인덱스라고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동안 뭐 괜히 많이 진통이 있어가지고 좀 빠졌다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. 그 S&P를 견인했던 것들이 사실 이제 인프라 관한 주식들이 포함이 됐습니다. 예. 저번 주 전에만 해도 연준의 통화 정책이었죠. 점도표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었는데,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가장 움직이는 큰 그 드라이빙 포스였는데, 이번 주는 이제 재정 정책이었고,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그 점도표가 생각보다 좀 호키시하게 나오는, 매파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단기 금리죠. 정책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미치는 건 어쨌든 단기 쪽이기 때문에 2년짜리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. 장기적인 금리는 좀 덜 움직인 편이었는데 2년짜리 여기 보시면 쫙 올라갔죠.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평평했었거든요. 기준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 뭐 그런 건 이제 프라이싱하기 시작했고, 5년 실질 금리죠. 예, 요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왔습니다. 통화 회의록에 보면 핵심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사실 2.1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이렇게 보면 사실 오버슈팅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.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연준이 2024년 정도나 돼야 뭐 금리 인상할 것 같은 거를 점도표가 2023년에 한 2번 정도 인상하는 그런 식으로 중위수 값이 나왔거든요.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? 그러면 연준이 그동안에는 상당히 계속 말씀드렸죠. 과거의 인플레이션을 불씨를 생각보다 좀 2013년 같은 경우도 버는 키가 좀 빨리 꺼트린 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오버슈팅을 용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단기 금리도 굉장히 벌어지고 시클리컬하고 약간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퍼포먼스가 좋았는데, 이번 전도표 나오고 나서는 좀 생각이 바뀌었죠. 과거처럼 다시 프리엠티브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. 예전에는 리액티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프리엠티브,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나가는 거, 그런 내용 때문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봤을 경우에 이거를 골드만 저번 주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듯이 포워드 루킹이라고 약간은 이제 과거를 더 보는 거죠. 올해만 보면 사실은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사실 달성을 했거든요. 현재까지 시점으로는. 근데 FOMC 미팅 결과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그거는 지금까지고 앞으로를 연준은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약간 스탠스가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
그래서 가장 큰 건 이제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에 대한 용인도죠. 연준이 얼마만큼 이거를 두고 볼 것이냐. 그거가 과거에는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다시 바뀐 거죠. 디플레이션 파이터에서 다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다시 들어간 거 아니냐.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드 커브가 상당히 바뀌었죠.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10년물, 2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상당히 이제 다시 축소가 됐습니다. 그래서 뭐 그때 말씀드렸죠. 아이보리 ETF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, 어쨌든 간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 금리를 좀 찍어 누르는 효과죠. 말만으로 지금 사실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냈거든요. 10년물하고 2년물이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가 뭐 이 정도 벌어졌는데, 그때 3월달이었는데 그때 대비 거의 40bp 정도가 축소가 됐어요.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죠. 많이 평평해졌다. 연준은 더 이상 이 경기가 과열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상당히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. 좀 찍어 누르려는 약간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.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산업재,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. 산업재 마이닝 스탁들 있죠. 인플레이션이랑 콜레이션 높은 것들, 산업재 마이닝 스탁이라든지 8% 조정을 받았고,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되면 수혜를 본다고 해서 올라간 애들이잖아요. 근데 그게 다시 축소가 됐으니까 그게 좀 약간 다시 리버싱이 생긴 거고, 고점 대비 한 8% 정도 조정을 받았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전체로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.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, 반대로 기술주들 있잖아요. 그 롱 듀레이션 에셋으로 계속 들어갔던,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로 봤을 경우에 분모에 해당하는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제 캐시플로우의 가중치가 높은 먼 미래에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성장주들이 상당히 이제 눌려 있었죠. 눌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우려가 어쩌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버슈팅이 안 될 수 있다.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. 그래서 상한선이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. 그런 식으로 프라이싱이 되면서 기술주들이, 특히 빅테크들이 성과가 좋았어요. 그래가지고 시장 전체로 봤을 경우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중소형 기술주들, 그러니까 ARK 펀드에나 뭐 들어갈 만한 그런 애들 있죠. 그런 애들 좋았습니다. 연준한테 좀 약간 이 시장이 올라간 거에 대한 공을 좀 돌리고 싶고, 시장이 뭐 크게 조정받은 것도 아니고, 심지어 채권 시장에서도 뭐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지지도 않으면서 그 점도표 한 방울으로 이번 사실 이런 것들을 시장을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. 기업들로 하여금 또 좋은 점은 주식시장이 어쨌든 간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에쿼티를 통한 자본을 좀 이렇게 모을 수 있는, 펀드레이징 할 수 있는 창구 좀 생기고,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장기금리가 다시 떨어지면 그러면 사실 모기지 대출 금리도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또 부의 효과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.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, 기업들 입장에서도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 거죠.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. 테이퍼링도 하고. 하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지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하고 있죠. 통화정책도 그렇고, 지금 이번 주에 통과된 재정정책도 그렇고,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여전히 하나씩 보게 되면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.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앞으로 모니터링 하셔야죠. 뭐 이럴 수 있죠. 다시 뭐 점도표가 2023년에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하는 걸로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지금 다시 돌아온 연준이 뭐 변이 바이러스가 되든 뭐가 되든 뭐 해가지고 뭐 다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쪽으로 만약에 움직인다. 그러면 또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자가 올라가고 기술주가 떨어지고 뭐 그럴 수 있겠죠.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벨 전략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 인덱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인프라 관한 내용은 현재까지 좋게 나왔는데 좀 노이즈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. 가장 핵심적인 건 뒤로 밀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한 주 동안 보시면 다 올랐죠. 아마존이 약간 좀 아쉬운데 이건 나중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,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좀 뚫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밀렸거든요. 다음 주에 봐야겠죠. 다음 주나 뭐 향후 1, 2주 사이에 만약에 아마존이 박스권을 벗어나면 전반적으로 뭐 애플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지금 현재 흐름이 좋은데 다시 상단이 열리면서 이런 빅테크들이 좀 움직여주면 사실 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 있죠.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일주일 동안 많이 올랐고, 특히나 뭐 ARKK에서 들어갈 만한 뭐 그런 조그만 현재 돈을 못 벌면서 미래 성장성이 좋아 보이는 뭐 그런 애들이 사실 퍼포먼스가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. 요럴 때 또 조심해야죠. 갑자기 이런 거 좀 따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뭐 섹터 로테이션이 인플레이션 수혜주 쪽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항상 보셔야 되고, 금융주도 나쁘지 않았어요. 10년물 이렇게 움직였거든요. 당분간 레인지 바운더리로 생각을 했는데 한때는 뭐 1.35까지 떨어졌었는데 1.4에서 1.7 정도 요 사이에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, 어찌 됐건 간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다시 스물스물 올라갈 여지는 또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기술주에 또 헤드윈드가 있을 수 있죠. 근데 그렇다고 너무 좀 두려워하기 좀 힘든 게 워낙 실적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죠. 항상 멀티플 팩터가 있고 그리고 EPS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사실은 주가를 견인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
그래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그 멀티플이 좀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들이 EPS가 되게 좋게 나오면 또 그거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. Fear and Greed 인덱스 다시 공포심이 좀 많이 없어지면서 다시 중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심리적인 지표만 봤을 경우에는 약간 더 좌측에 있기 때문에 과열 징후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고요. 여전히 이제 반신반의한 시점이죠.